다른 사람의 마음을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남녀간에가 아닌 진짜 인간적인 마음, 오늘은 그것을 얻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생각하는 즐거움 지식채널 LBC 소장 임철웅입니다. 오늘 제가 드릴 말씀은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이 앞으로 굉장히 크게 유용하게 느낄 수 있는, 쓰일 수 있는 그런 방법들입니다. 가능하면 저는 모든 사람들이 이것을 마음에 새기고 사람들을 대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다른 사람의 마음을 얻는 것이 굉장히 쉬운 일이라는 것을 알게 될 거거든요. 다른 사람의 마음을 얻는 건 크게 세 가지입니다. 근데 이 세 가지가 듣고 나시면 허무할지도 몰라요. 그리고 한편으로는 저걸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지도 몰라요. 그러다 보면 끝까지 들어보시고 새겨두신다면 정말 여러분들이 얼마든지 다른 사람의 마음을 얻을 수 있을 거예요. 첫 번째는 진부하지만 용서입니다. 포용이고요. 다른 사람을 품는 마음이죠. 이게 여러분들이 윗사람이 되건 아니면 아랫사람이건 사람은 사람 간에 실수를 할 수밖에 없어요. 하다못해 여러분의 부모님도 여러분에게 완벽하게 대하지 못했을 겁니다. 우리가 심리학을 배우고 아동심리학 뭐 이런 것들을 배우다 보면 부모님이 나한테 이건 잘못한 건데 라는 생각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요. 근데 생각해보면 부모님이 우리를 낳았을 때, 물론 다 각자 개인 차는 있겠지만 그때 그렇게 큰 어른은 아니었잖아요. 그렇게 인생의 반도 살지 않았던, 사회에 어떻게 보면 갓 나와서 얼마 되지 않았던 그런 얼마 전까지 처녀와 총각이었던 사람들이 부모가 된다는 생각으로, 부모가 된다는 생각을 못했을지도 모르죠. 그런 생각을 했을지도 모르고, 그러면서 많은 실수를 통해서 여러분들을 길렀을 거예요. 그 과정에서 분명히 큰 실수를 했을지도 몰라요. 근데 누군가는 그것을 굉장히 원망하죠. 그리고 그것으로 부모님을 부족한 부모님을 생각하고. 근데 이제 그럴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런 부분을 포용한다는 거죠. 근데 이런 우리를 어떻게 보면 굉장히 아끼는 부모님조차도 그랬는데 사람 간의 관계에서는 훨씬 더 심할 거예요. 아랫사람이 나한테 어떤 큰 실수를 저질렀을 수도 있고 윗사람이 나한테 날 오해하고 큰 잘못을 저질렀을지도 모릅니다. 근데 우리가 그것을 마음에 품고 그 상대를 미워하고 그리고 그 상대에게 어떻게든 복수를 하려고 하는 순간 그 사람은 적이 돼요. 내 사람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 사람을 일단 내 사람으로 만들려면 그 사람이 저지른 실수에 대해서 관용을 베풀어야 돼요. 이게 첫 번째 조건입니다. 힘들죠? 실제로 쉬운 일은 아니에요. 우리 마음속에는 항상 보복 심리가 있고 보상 심리가 있고. 두 번째는 첫 번째만 반복된다면 절대 다른 사람의 마음을 얻기는 힘들어요. 두 번째는 능력을 보여주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고 단순히 포용만 하는 사람이라면 사람들의 마음을 얻을 수가 없어요. 무언가 확실하게 그 상대보다 뛰어난 능력이 있고 나만이 너한테 해줄 수 있는 무엇이 있다라는 것을 보여줄 수 있어야 돼요. 그것이 지식일 수도 있고 누군가는 돈일 수도 있겠죠. 누군가는 외모일 수도 있을 거고 누군가는 직급일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런 것을 보여줘야 됩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상대가 원하는 것을 주라라는 것과 비슷한 거죠. 상대가 원하는 무언가를 줄 수 있는, 하다못해 그 사람이 술을 마시고 있을 때 내가 그 술자리에 함께 해줄 수 있는 정도의 시간을 내주는, 이것도 어떻게 보면 능력일 수 있어요. 그 시간을 내줄 수 있는 거니까. 이것을 보여줄 수 없으면 그 사람의 마음을 얻을 수가 없어요. 제가 예전에 이제 직장 생활을 할 때도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저는 좀 화를 안 내는 편이거든요. 화를 안 내는 편이 아니라 지금 화를 거의 내질 않죠. 특히나 아랫사람한테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제 윗 상사들은 저를 많이 좀 그런 거 가지고 뭐라고 해요. 근데 이제 그거는 제 가치관이 있으니까요. 저는 그러니까 그 상사들은 이 사람들이 나를 따르는 것이 단순히 잘해주고 그냥 오냐오냐 한다라고 생각을 하죠. 근데 저는 그렇게 제 아랫사람들을 대하지 않습니다. 제가 확실한 능력을 보여주고 이 사람들에게 관용을 베푸는 순간 제 아랫사람들 혹은 내 친구들, 그런 사람들은 내가 다른 사람과 대체될 수 없음을 알아요. 이 친구들이 갖지 못한 것을 내가 보여주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관용을 베풀었다면 그때 내 사람이 되는 겁니다. 물론 내가 어떤 자리에서는 능력을 발휘할 수 없을지도 몰라요. 그러면 거긴 나랑 맞지 않는 거죠. 혹은 내가 어떤 자리에 있을 때 내가 무언가의 부분에서는 큰 능력이 있는데 어떤 부분은 너무 없어. 이럴 땐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없는 부분을 솔직하게 고백하는 겁니다. 이건 나 진짜 못하겠다. 도와줘라. 이렇게 말할 수 있어야 돼요. 누군가는 그걸 말하기 싫어서 며칠 밤을 밤새워서 완벽하게 만들어봐요. 그러면서 딱 그걸로 밑에 사람들의 능력을 보여요. 이것도 하나의 방법이에요. 누군가는 그게 어떻게 보면 다른 사람의 마음을 얻는 기술일 수 있겠죠. 그것은 이제 여러분들의 선택하기에 따라 다른 거겠죠. 저는 제가 가진 확실한 장점과 단점을 알고 있어요. 저는 굉장히 큰 단점을 가진 사람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름의 장점이 있는 사람이죠. 나는 그 장점을 충분히 내 사람들에게 어필을 하고 그 사람들에게 제 단점을 보완할 수 있는 것을 요청합니다. 야, 이거 좀 도와줘라. 여기 좀 해줘라. 그리고 세 번째가 중요한데요. 세 번째는 신뢰입니다. 당연한 얘기하고 있네 할지 모르겠지만 신뢰가 어떻게 생기냐면요. 업적을 나눈 데서 생깁니다. 공적을 나누는 데서 생겨요. 여러분들이 무언가를 잘했을 때 야, 이거 나 진짜 끝내주지 않냐? 나 진짜 천재인 것 같아. 농담으로는 그런 말 할 수 있겠죠. 근데 여러분들이 무언가를 누군가랑 같이 했을 때 다른 사람한테 얘기할 때 야, 이 친구가 진짜 이런 분은 천재인 것 같아. 다 이 친구가 한 거야. 라고 말을 하고 이 친구가 아니야. 라고 말을 하는 순간 이 친구는 내 사람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100의 1을 사람들은 다 각자가 그 중에서 90%를 기여했다고 생각해요. 뭐 실제로 기여도가 훨씬 낮을지언정 여러분들이 마음속에 가져야 될 것은 그 사람들이 아랫사람이면 아랫사람일수록 그 사람들 때문에 지금의 여러분이 있다고 생각해야 돼요. 밑에서 받쳐줬기 때문에 지금 다 있다고. 그 마음을 스스로 진심으로 생각하지 않는 한 그 사람들의 마음을 얻기가 참 힘들어요. 왜냐하면 내가 무언가를 받았을 때 혹은 갖췄을 때 아니면 가지게 됐을 때 그것을 나눠주는 게 생각보다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뭔가 위에다가 보고를 할 때도 아니면 다른 사람 얘기할 때도 그냥 나 혼자 하는 걸로 하고 싶어. 그냥 다 내가 했는데 라고 하고 싶지. 왜냐면 그게 다 내 것처럼 되니까요. 근데 그거는 사람을 잃는 방법이죠. 내가 이 사람들을 정말 내 사람으로 만들고 싶으면 그 사람들이 더 많은 것을 한 것처럼 만들어줘야 돼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정말로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게, 실제로 많은 일을 한 것을 공정하게, 최소한 공정하게라도 평가받을 수 있게 만들어줘야 됩니다. 근데 이게 참 쉽지가 않아요. 왜냐면 내가 생각하는 거랑 남들이 생각하는 게 또 다르니까. 여러분들이 공정하다고 생각해도 누군가는 공정하지 않을 수 있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것도 다른 사람에게 좀 더 베푼다는 생각으로 접근을 하시는 게 더 좋을 수도 있어요. 근데 이게 안 되는 이유가 뭐냐면 크게 두 가지예요. 하나는 스스로의 능력에 대한 신뢰가 없기 때문입니다. 내가 능력이 없어서 이 친구들이 언제 나를 치고 올라올지 모른다라는 그런 공포심 때문에 이 친구들을 찍어 눌러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내 밑에 있는 사람을 찍어 누르면 밑에가 가라앉고 그럼 자기도 가라앉는 거예요. 이게 그냥 대등한 관계여도 이 사람들을 굳이 찍어 눌러서 내가 올라간다? 그럼 여러분들이 속한 그 집단의 평균이 낮아지는 거예요. 그 집단의 소속의 평균을 높여야 되죠. 이게 안 되는 두 번째 이유는 실은 예전의 관리 방법 혹은 예전의 사람 간의 관계가 남아있기 때문인데, 예전에는 어땠나요? 예전에도 세 가지였죠. 예전에는 다른 사람을 계속 감시해야 된다는 거, 통제해야 된다는 거, 그 사람이 뭘 할지 항상 보고 있어야 된다는 거, 이게 야근에서부터 출발하는 겁니다. 부장님이 안 갔으니까 나도 안 가. 실은 이거 굉장히 비효율적이잖아요. 물론 더 많은 시간 앉아있으면 더 많은 일을 할지도 모르죠. 근데 중요한 건 결과로 말을 해야 되는 거지 일한 양 갖고 말하는 건 아니죠. 두 번째는 책임을 추궁하는 겁니다. 물론 무언가 일에 책임이 있고 그런 건 중요하지만 일이 잘못됐을 때 일이 개선되는 걸 찾는 게 아니라 누가 잘못했어? 야, 이거 누가 그랬냐부터 찾아가지고 그 사람을 막 혼내고 화내고, 남녀간에도 그렇죠. 이거 네가 잘못했니 내가 잘못했니? 그래, 이건 이 부분은 내가 분명히 잘못한 거 알겠고, 혹은 바로 다음에 이걸 어떻게 해결할지, 이게 서로서로 마음을 얻는 방법이거든요. 막 책임을 잡고 그런 것보다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게 수직적으로 내리갈굼이라고 표현을 해야 될까요? 내가 무언가를 잘못했을 때, 혹은 내가 이제 아랫사람에게
무언가를 이제 지시를 하고 잘못한 거를 내리고 이 사람은 또 그 밑에 사람은 지시를 해서 잘못한 거 내리고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내가 누군가한테 직접 말을 해도 돼요. 이렇게 하면 좋겠어. 근데 그걸 못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을 통해서 그 사람을 움직이게 만들어요. 야, 쟤한테 무슨 말 좀 해봐. 이렇게 되면 정말 왜곡돼요, 상황이. 본인의 의사를 제대로 전달할 수가 없습니다. 과거에는 이런 통제가 먹혔을지도 모르죠. 근데 이런 통제, 이런 마음을 얻는 기술을 하게 되면 그 사람의 마음을 얻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의 노동력을 얻는 거예요. 그 사람은 정말 내 앞에서 노동을 하게 되지 그 사람이 마음을 주진 않아요. 근데 마음을 안 주면 그 사람은 최대치를 발휘하진 않습니다. 내가 말 그대로 아까 첫 번째 통제처럼 내가 통제에서 딱 벗어나는 순간 그 사람은 일을 안 해요. 왜냐면 인정받지를 못하니까. 누가 일을 하겠습니까? 마음을 열고 일을 하지 않아요. 마음을 열어서 나를 위해 주질 않아요. 제가 이제 계속 직장처럼 얘기를 하지만 일상생활도 똑같은 원리예요. 내가 내 눈앞에서만 나한테 잘 대해줄지언정 나를 위하는 어떤 행동을 하지 않을 거예요. 내 사람이 되지 않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걸 이성관계에서도 한번 적용을 해보자고요. 첫 번째 포용력도 이 사람의 어떠한 단점을 그냥 웃어 넘겨줄 수 있는 사람, 편안하게 이 사람을 대해줄 수 있는 사람, 왠지 이 사람이랑 있으면 그냥 내 어떤 단점을 드러내도 괜찮을 것 같아 라고 느낌을 줄 수 있고, 두 번째는 능력이겠죠. 능력이 있다는 건 외모도 포함될 수 있고 상대가 원하는 것을 줄 수 있는 것, 그리고 세 번째는 언제든지 너를 위해 줄 거라는 그 믿음. 근데 물론 이 세 번째는 이성 간에서는 다른 전략일 수도 있어요. 언제든지 뭐 떠날 수 있다는 것도 뭐 그게 하나의 전략일 수도 있겠죠. 그게 물론 이런 마음을 얻는 기술들이 굉장히 기본적인 것들입니다. 기본적인 것들임에도 불구하고 잘 안 지켜지죠. 다시 세 가지 한번 정리해 볼까요? 다른 사람을 관용하고 포용하는 것, 두 번째는 상대가 원하는 능력, 그리고 상대가 갖추지 못한 능력을 보여주는 것, 세 번째는 신뢰, 상대를 신뢰하도록 만드는 것. 물론 여기서는 공정함이 들어갑니다. 이 세 가지를 꼭 기억해 두셨다가 꼭 여러분들이 실생활에서, 현실에서도 적용해 주시길 바라요.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의 사람이 될 겁니다. 물론 이 세 가지를 기억하고 있다고 해서 항상 하지 못할지도 몰라요. 순간순간 좌절이 있을 겁니다. 아, 그 친구한테 내가 이 부분을 실수했네. 아, 그 친구한테 이걸 못했구나. 그래서 그 사람이 내 사람이 안 될지도 몰라요. 그런 일들을 정말 어마어마하게 겪을 겁니다. 저도 이걸 항상 이제 지키려고 애를 쓰지만 그러지 못하는 경우가 참 많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걸 머릿속에 넣고 있는 것과 넣고 있지 않는 것은 결과가 크게 달라집니다. 여러분들 스스로 존경받을 수 있는 사람이라고 돼야 다른 사람들 여러분 따를 테니까요. 이 세 가지를 꼭 기억해 두셔서 우리 함께 더 좋은 인간관계가 있는 세상을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지식채널 생각하는 즐거움, 지식채널 LBC 소장 임철웅이었고요. 저희 화술강좌 오프라인 실습으로도 진행되고 있고 다양한 콘텐츠 제작되고 있으니까요.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 저는 다음 시간에 또 좋은 콘텐츠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